네, 수해 지역에서 실종자를 찾다 순직한 고 최상병 수사 관련 속보로 이어갑니다.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가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나와서 논란이었죠.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건을 다시 검토한 결과를 내놨는데 책임져야 할 사람이 8명에서 사단장 등을 뺀 2명으로 줄었습니다. 먼저 박찬 기자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순직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본 사람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모두 8명. 하지만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사 기록을 재검토한 결과 2명에게만 혐의가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같은 군사 경찰들로 구성된 두 조직이 이종석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전후로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린 겁니다. 혐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지침과 달리 허리까지 입수하라고 지시했다는 대대장 2명입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임 사단장과 여단장에 대해서는 혐의를 적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일부 확인되기는 했지만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현장 통제 책임이 없는 간부 2명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잘못을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 장관의 책무입니다.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에 결함이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현장 감식 등 실황 조사와 안전 시스템이 작동됐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부족했고 작전을 통제한 육군 54단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수사단은 장관에게 보고한 이후에도 보강조사를 이어갔다며 결과론적으로 당시 완벽하게 수사가 안 됐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결국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뺐다며 수사 결과를 마음대로 짜깁기 한 데 대해 국방부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네, 국방부 취재기자와 이 문제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수민 기자, 국방부가 다시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처음 수사했던 이 해병대 전 수사단장 측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예상했던 결과다 안타깝다는 입장입니다. 네. 애초에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조사본부가 재검토했기 때문에 당초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네. 박 전 수사단장 측 변호인은 조사본부장이 외압에 굴복한 것은 굉장히 안타깝다며 조속히 군사경찰의 독립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박 전 수사단장 측은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외압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주장과 비슷한 결과가 나온 거죠? 네, 대대장 이하만 혐의자에 기재하라, 즉 혐의자를 8명에서 6명으로 줄이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게 박 전 수사단장 측 주장인데요. 네. 결론적으로 볼 때 혐의자가 8명에서 2명으로 줄어서 축소된 것만큼은 사실인 셈이 됐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특정인을 제외하거나 포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로부터도 그 어떠한 지침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외압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네. 이 말이 사실이더라도 자신이 결재까지 했던 사안을 뒤집은 것만큼은 사실이어서 국방부 신뢰를 장관 스스로 떨어뜨린 것을 자인한 셈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전 수사단장의 이 항명 혐의, 이 부분은 여전히 양쪽 주장이 어긋나고 있죠? 네, 이종섭 장관은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경찰이 첩 보류 지시를 내렸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단장 측은 여전히 그런 사실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어느 한쪽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항명 사건은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인데 법원과 검찰, 경찰이 모두 위원을 추천하지 않기로 하면서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언제쯤 조사 결과가 경찰로 넘어가서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까? 네, 이번 주 내로 경찰에 이첩될 걸로 보입니다. 네. 최상병이 숨진 게 지난달 19일인데요. 이러저러한 논란 때문에 한 달이 넘도록 진실규명은 아직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최상병 유족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곧 경찰의 정식 수사가 시작된다고 하니 다시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신속하고 현명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규명이 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세워지는 것도 고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편 이번 재검토 결과에서 혐의자로 지목된 대대장은 사실 오인이 심각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앞으로 또 다른 논란이 일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여기서 정리하죠. 이수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회에서도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처음 해병대 수사를 이첩 보류한 건 윗선의 부당한 압력 때문 아니냐 따져 물었는데 국방부는 외압 행사는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범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와 이후 국방부 장관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 배경을 놓고 야당은 외압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장관이 결재까지 해놓고 이를 다시 보류하라고 뒤집은 건 누가 봐도 수상하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윗선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대통령실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하나쯤 뒤집어가지고 결국은 수사한 사람을 항명으로 몰아갈 수 있는 이 상황. 이게 뭐겠습니까? 이것은 대통령실에서 한 거 아니면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국회에 출석한 국방장관과 차관은 외압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날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음 날 다시 제가 결심을 하고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판단하게 된 겁니다. 여당은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지시를 어긴 건 항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이 그 지시를 번복한 적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당연히 항명이죠. 한편 국회 법사위 도중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수사 기록이 있다며 해병대 병장들의 진술을 거론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제가 지금 수사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급류로 인해서 휩쓸려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대로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진술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기밀 유출이라며 국방부에 수사 착수를 촉구했고 김 의원 측은 이미 언론에 나왔던 내용을 토대로 한 광의적 의미의 수사 기록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